요즘 경매 시세보다 높게 받아가더라. 남의 눈에 피눈물 내는 나쁜 일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반 매매랑 차이도 별로 없다. 내가 잘 선택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면 역시 경매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확신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 다 돈 벌고 싶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거잖아요. 경매는 메리트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이게 왜 가치 있는지 사례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한층 더 객관적이고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경매를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낙찰가가 금매 또는 시세와 비슷하다. 그런데 명도 돼야 되고 세금 나가고 이사비 주고 이런저런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쓸데없이 고생만 한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내가 원하는 건 받기 어렵다.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경매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물론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시장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진입할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매도자가 가격을 정하는 일반 매매와는 달리 일단 내가 쓰는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요. 금매랑 비슷하다는 말, 맞는 말일까요? 어떤 경우엔 맞습니다. 실제로 낙찰가가 금매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런저런 비용 따지면 비슷하다고 그러시는데 낙찰가에다가 세금 더하고 수수료 더하고 이러면은 결국 실거래랑 비슷하다. 경매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한번 따져볼게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기 비용, 대출 관련 기타 비용, 그리고 이사비, 수리비 등 기본적인 입주 비용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실거래랑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근데 이게 착각인 게 이런 비용들은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 매매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같은 세율 기준으로 똑같이 내죠. 등기 비용 마찬가지. 경매로 취득하든 일반 매매로 취득하든 대출 일으키면 마찬가지로 비용 들어가고요. 이사비, 수리비 똑같고 오히려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는 안 내네요. 경매만 특별히 더 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취득가가 낮아지는 만큼 취득세율이 달라지면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6억 2천인 아파트를 5억 7천에 낙찰받았다면 취득세율 구간이 달라져서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가뜩이나 싸게 사서 좋은데 취득세까지 적게 내니까 기분이 좋겠죠?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건 근거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 금매는 항상 시장에 있습니까? 특히 요즘 네이버 부동산 서울 경기도 둘러보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매물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1%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한데 이렇게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에서 금매는 꿈도 못 꿉니다. 그렇다고 하락장이 찾아오면 금매를 찾기 쉽냐? 좋은 금매가 내 앞에 툭 하고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히 임장 다니고 부동산 다니면서 부동산 사장님과도 연락하고 공을 들여야지 그래야 금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매는 꾸준히 매물이 나오고 내가 입찰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낙찰가가 몇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 아니면 몇백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 아니 몇백 몇천만 원이 쉬운 돈인가요? 경매를 통해 몇백 몇천만 원 싸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은 입찰 준비하고 권리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아침부터 법원까지 가서 낙찰받은 뒤 명도까지 마치는 어떤 노력의 대가입니다. 경매를 통해 싸게 부동산을 얻는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은 그만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고생하고 무서운 거 극복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그 방법으로 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몰랐다면 안 했겠죠. 알더라도 그게 싫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을 선호하면 일반 매매하면 됩니다. 선택일 뿐입니다. 네 번째, 내가 원하는 부동산은 경매에 안 나온다.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데 원하는 단지를 딱 낙찰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가 경매에 나올 확률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게 경매의 진짜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내가 몰랐던 단지를 경매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보기 시작한 초반에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내가 가지지도 못한 물건과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너무 사고 싶고 들어가서 살고 싶어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새 매물 없는지 보고 또 새로운 실거래가 없는지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조사하다 보면
세상은 넓고 아파트는 많더라고요. 처음엔 몰랐지만 물건 검색하다가 이 동네 괜찮은데 하고 눈에 들어오고, 그걸 계기로 주변 시세, 입지, 학군, 환경, 아니면 뭐 어떤 이슈까지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눈을 넓힐 수 있게 됩니다. 나만의 명확한 기준도 잡게 되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물건은 20명에서 30명까지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입찰하러 법원 가면 입구부터 사람들 줄 쫙 서 있고 법정 안에 서 있을 자리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입찰한 모든 물건에 입찰자는 나옵니다. 확률이 10분의 1이건 100분의 1이건 딱 한 번만 그 한 명이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2건에서 3건 정도 꾸준히 입찰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한 달이면 10건 정도 되고 1년이면 100건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두 건만 내가 낙찰받아도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약홈 들어가서 청약 신청하면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 몇천 대 1 이렇게 나오는 시대인데, 이 정도면 할 만한 확률이지 않습니까? 폐찰한다고 해서 보증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입찰하는데 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번의 입찰 중에 딱 한 번만 내가 그 한 명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20년도 더 지났죠? 제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살았거든요. 그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도 경매한다고 강의 들으러 다니시고 법원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 시골에서도 경매를 할 정도면 그때도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레드오션이었다는 건데, 경매로 돈 버는 사람은 늘 있죠. 우리라고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경매를 불쌍한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겉으로 보면 누군가의 집이 빼앗기고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아셔야 하는 게, 경매에서 낙찰자는 제3자입니다. 주인공은 채무자와 채권자이고요. 입찰자는 낙찰, 즉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이 되어야 그제서야 법원도 관련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전에는 법원에 경매 사건 관련해서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하면 엄청 불친절하고 얄짤없습니다. 채무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채권자, 보통은 금융기관이나 임대인 혹은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채권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법원에서 낙찰자가 지급한 낙찰 대금으로 돈을 받고, 채무자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게 경매입니다. 경매는 그런 금전적인 관계를 공정하게 청산하기 위한 수단이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실 낙찰자는 기존 소유자에게 감정적으로 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경매 절차에 따라서 낙찰 이후에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드물게는 극단적으로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까지 가긴 하지만, 이것도 법원의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감정적으로 이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그 자체로 도덕적인 문제를 뒤집어 씌울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로 아파트를 사려면 무조건 금매가보다 낮거나 최소한 금매 가격 정도에 입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매 정도에 낙찰받거나 그냥 시세 정도에 낙찰받아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입찰 목적이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하면서 장기 보유하고 싶을 때입니다. 아파트라는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떠나서 말 그대로 집이라는 나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로서 그 본질에 충실할 때 이미 그 아파트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다한다고 봅니다. 장기 보유하게 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덤이고요. 거기다가 매물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납득이 가겠죠. 두 번째는 시세가 불투명한데 상징성이 있는 물건일 경우입니다. 아파트에서 상징성이 있다는 것은 가격이 매우 높거나 어떤 지역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회자되는 단지이거나 어떤 강력한 호재 등으로 상징성을 갖추게 된 단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최근 10월 15일 규제가 나온 이후에 낙찰된 물건인데요. 서울 강남의 고속터미널역 바로 앞에 2022년 입주한 신축 단지입니다. 동일 타입 가장 최근 실거래가 2025년 3월이었고 43억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엄청 비싸죠? 강남에 위치한 고가의 신축 단지, 가장 최근 실거래가보다는 높지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단지 내에서도 프리미엄 매물일 경우입니다. 해당 물건이 예를 들어 근처 초등학교 접근성이라든지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접근성에 우수하다,
또는 다른 매물 대비 동의 위치나 향, 층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다. 그 외 기타 사유로 인해서 확실한 프리미엄급 매물이다. 이러면 대충 조사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입찰가를 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내가 기가 막히게 입찰가 썼는데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받아가면 보내줘야죠. 씁쓸하지만 그 사람이 뭐 조사를 잘못했든 아니면 그만큼 그 집이 간절했든 미련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물건 찾으면 되니까요. 더 좋은 물건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경매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대로 도전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이 있는 충분히 가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나도 경매 입찰 해볼까? 혹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물건 문제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종종 입찰하려 하는데 권리상 문제는 없는 건지, 이 정도 금액이면 입찰해도 괜찮을지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막 경매 시작하신 분들이 확신을 갖고 첫 입찰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한 내용이 맞는 건지 확신이 잘 안 서는 그 막연함과 불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문의를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권리 분석하신 내용에서 혹시 놓친 위험 요소는 없는지, 입찰가가 지나치게 과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닐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파트를 위주로 입찰을 해왔기 때문에 아파트 입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매 입찰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약 250개의 아파트 물건을 입찰을 과정에서 분석을 해왔고, 이 물건들에 대해 산정한 입찰가 중 낙찰 또는 차순위인 금액이 100건, 즉 40% 정도였으며 그중 권리 분석의 오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물건이 있고 입찰을 고민 중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입찰한다고 생각하고 피드백을 드릴 테니 믿고 문의 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